많이 줬어야 될까요, 제가? 자, 손을 들어주시면은, 여기, 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기, 마이크를 갖다 주시겠습니다. 30분이 남은 게 아닌 것 같은데. 5시까지? 5시까지인데. 그래? 지원 5시까지. 이게 3시 반에서 5시까지. 5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맞아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유노마인의 정정원이라고 합니다. 신광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국민주의 사회의 일상 구성에 있어서 시간 해방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생산력의 문제가 당연히 이제 사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작업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자동화라던가 정보화 문제를 통해서 사실 이제 인간 노동에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생산력이라는 현재 자본주의적 조건 속에서 이제 코민주의를 이행할 수 있는 계기들을 시간 해방의 계기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때 요즘에 이제 현대 생산력의 문제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인공지능 같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즈웰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특이점 문제들이 있고 그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 현재 많은 자연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제 불가능성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정보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코민주의 사회가 필요노동을 최소화하고 자유의 시간을 확장해가는 피난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의 이행이라면 기술적 조건으로 사실 AI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괜히 인정할 수도 없는 좀 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AI에도 두 가지의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강한 버전이 있고 약한 버전이 있는데 강한 버전은 저는 불가능한 걸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버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약한 버전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한 버전은 뭐냐면 인간과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인간과 똑같냐 이 문제가 생기나요. 그래서 이제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사실은 열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예를 들면 운동 능력, 인지력 이런 걸 통합해서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하지만 그건 사실상 정의가 안 되는 유형의 정의라서 약한 버전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약한 버전은 이제 인간이 통제 가능한 형태죠. 약한 버전의 AI 같은 경우는 인간이 통제 가능한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뉴런 메커니즘이나 진화론이나 뉴런 선택이나 또는 진화론이나 또는 인간의 이제 이행 과정에서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거기서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협의와 투쟁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류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일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한 버전이 실현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한 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약한 버전 쪽으로 슬슬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약한 버전의 AI는 자유로운 이행,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로운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미니즘 사회에서 필요노동을 최소화하고 생산력은 또 유지하면서도 또 최소화된 필요노동 시간에 자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또 이 안에서 이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돼야 된다. 또 근데 잠깐 한마디만 얘기하고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인간이 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본가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가 통제할 거냐, 노동자가 통제할 거냐. 또 결국 이 문제를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 통제 문제는 결국 계급투쟁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말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여기 시간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5시 3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손을 들어주시면 예. 경상대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장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노작하고 노고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소비하고도 계획하고도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노동을 기본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사회의 노동의 개념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스가 이제 자본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품 생산을 하는 노동, 이 사적 노동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그게 또 사회적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상품 교환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상품을 위해서 상품 생산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사회적이다. 그래서 이제 교환이 끝나면 사회적 노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새로운 사회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노동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적 노동을 저희가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노고냐, 노작이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차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적 노동이 된다면,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공동체적 노동이 될 건데, 우리가 직접 피부를 지금 느낄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언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물론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제 진짜 뭐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게 이제 즐거운 노동으로 이제 느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료나 어떤 자기가 소속감이 강한 직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을 하든지 목숨을 내던지더라도 이게 뭔가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는 그야말로 이렇게 직접적인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똑같이 땅을 파고 똑같이 뭐 탄광에 들어가고 똑같이 청소를 하고 하더라도 이 규정성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지금 시각에서 이게 노작이냐 노고냐 뭐 이런 식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폐지냐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러한 이제 직접적 사회생활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어떤 노동의 형식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문제를 보는 것들이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장기현 선생님. 예, 뭐 직접적인 사회에서 뭐 그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표현한 방식으로는 나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적인 그런 노동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약간 제가 국회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우려를 느낄 수 제가 좀 말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뭐 땅을 파거나 탄광에 들어가도 그게 굉장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힘들지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 빠지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인데 잘못 빠지면은 예전에 뭐 부사회주의권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노동자들은 다 자발적으로 일하고 다 영웅적으로 일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었겠죠. 혁명적인 순간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이렇게 그런 노동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직접적인 사회적 노동이고 직접적인 그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기 때문 노동이다라는 것과는 좀 또 다른 차원에서 노동 과정을 이걸 어떻게 즐겁게 만들 수 있고 나의 활동과 나의 즐거움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그런 노동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그보다 저는 대한사회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노고와 노작을 노동 과정에서 그런 걸 구별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그렇게 해석될 위험성도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이라는 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노동 과정을 얘기한 건 그런 측면이었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들었고요. 한두 분 정도만 더, 예, 맨 앞쪽에 마이크를 갖다 주시겠어요? 예,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식수단 협동조합에서 한목장 하고 있는 강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긴 게 하나가 있는데, 현재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제 대안적인 노동의 형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급이나 자립의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먹거리 같은 것들을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먹거나 혹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뭐 간단한 그런 수공업 기술이나 이게 손작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직접 상품으로 구매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시도나 활동들이 지금 뭐 예술 행동이나 문화 행동 이런 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세 분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계획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하는 차원,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랄까 민주적인 노동 형태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좀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뭔가 그 자활 형태나 자리 형태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소비나 생산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최대한 자립, 작업 이렇게 되면 이제 분업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걸 다 만들어 쓴다 이런 것인데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어도 전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가구를 이제 만든다 하더라도 그 이제 가구를 만들면 목재는 이제 누가 산에서 이제 배에 와야 되고 운반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최종 이제 그 가공 과정을 자기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고 또 뭐 그렇게 그런 스킬을 좀 익히는데 상당히 이게 시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대체로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 생업 수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아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상당한 수준이 돼야만 그게 가격과 질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코퍼레이트 이제 푸드 레진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전 세계를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질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 내에서 하면 번호를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비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천해볼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행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행 후에 현재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행 후에 도달될 모습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공급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순환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인 일상에서의 노력과 사회적인 연합된 형태 속에서의 복잡한 과정이 선순환하는 걸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이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그 자발적 운동, 자발적 결사, 예를 들면 이 막스 코미날레가 대표적인 그런 일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무도 누가 강제하지 않았지만 모여서 서로 자유롭게 협의하고 노력해서 돈 내고 모여서 만드는 이러한 형태의 실천을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얼마나 다각적으로 늘려나갈 거냐. 그리고 이 늘린 힘이 현재의 그 신자유주의적 구조, 또는 뭐 산업적, 금융적 구조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줘서 이것들을 새로운 사회의 이행으로 계속 끊임없이 밀어붙이게 할 거냐. 이럴 때 이제 현재 다양한 형태의 자립적인 예술가든 협동조합이든 또는 작은 현장의 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립성, 시야, 연결망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과정. 이런 과정은 이제 이해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손을 들고 있는데 왼쪽에 한 중간쯤입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 항상 이제 흐르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 국면의 패턴이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계획경제 모델에 대한 집착, 강박적 집착을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그 변형과 변주들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소 전통적인 커뮤니즘 진영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전통적인 커뮤니즘이라고 말하는 이제 구사회주의권,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충격받아서 그 충격과 악몽, 트라우마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면서 그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다소 전통적인 커뮤니즘 진영의 반발,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역사적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양자 모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소 전통적인 커뮤니즘 진영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인식의 불가능성, 인식의 회의주의, 뭐 이런 것에 여전히 이제 머무르면서 계획이라는 건,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계획이라는, 정교한 계획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해버리고 그 모델, 그쪽 방향으로의 사유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모든 계획경제 모델의 변주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발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빅데이터 시대에서 과연 정말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반성적으로 현실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같은 부호로 또는 제목으로 집약되는 이 인식 역량의 폭발, 기계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인식 능력의 폭발, 아까 레이먼 컬바의 때 특이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런 인식 능력의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특이점을 이미 경고하고 목전을 경고하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단계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진지하게 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구사회주의 진영에서의 계획경제 모델 이론 진영이 과연 그러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약간 회의적인데, 이거는 제가 IS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문제인데, IS 진영이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사유할 때는 굉장히 협의의 사회주의 개념을 고수하면서 기존의 모든 역사적으로 있었던 현실 사회주의 진영들의 사회주의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다고 강변하다가 갑자기 경제 영역에서 사고할 때는 아주 원시적인 원형의 사회주의 모델, 막스가 자본론에서 제기했던 그 사회주의 모델로 갑자기 회귀하면서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사고해버리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시대의 역사 발전에 비춰볼 때 과연 계획경제가 도달 불가능한지가 첫째 의문이지만, 두 번째로 만약에 계획경제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진정으로 사회주의 사회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획의 불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인식론적 회의주의 아닌가. 사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때 결국은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피한 것 같은데, 논의 과정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계획 그 자체 불가능성에 좀 이렇게 논의가 좀 진행됐던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장상선 선생님 혹시? 예. 저는 이제 지금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행동을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본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본 주도의 어떤 그런 계획적인 행동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자본 그런 경쟁을 통해서 뭐 휴대폰 같은 게 이제 그 시장 점유율 막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이제 뜻대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 거대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수급 계획하에서 이렇게 그걸 예측하고 대응하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본에 이런 그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보면 결국은 이제 부를 축적하고 난 이윤을 확대하는 그런 것이 기본 그 드라이브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방향의 어떤 진전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 그러니까 다수의 노동자들의 인간들의 행복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불필요하게 이렇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제 맹화를 저는 이제 결국은 그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연합체를 그러는데 협동조합으로 이 뭐 생산과 이런 것들 이제 다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는데 협동조합 특징은 이제 보면 이제 아이국 같은 게 예를 들면 그게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의사결정하는데 그 조합원들이 비상임 이사가 많아요.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접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그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뭐 교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그 기구에 그 국민 다수가 이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만들고 그 목적이 이제 다수의 행복, 자유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는 거, 노동시간 줄이는 거, 이런 거,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그게 뭐 참여 계획 경제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취지가 또 그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그, 1시간, 2시간여 동안에 이제 그 꼬민점사의 일상에 대한 그 상상, 큰 제목이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상상하고 또 계획하고 모색해볼 어떤 필요성을 오늘 아마 제기할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뭐 노동 문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욕망, 또 그 다음에 생산력,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셈인데, 이런 의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발표자와 프로그램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